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축구 컵 경기들 뭐 위주가 되어 있고 뭐 그렇게 분석하면 되지 않을까. 어제 경기 뭐 살펴보면은 어제 이제 뭐 국내랑 뭐 해외 축구들이 뭐 있었죠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축구는 뭐 별점 드렸던 거, 뭐 색칠해 드렸던 건 다 들어왔어요. 뭐 지로나 경기 역시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작 같은 경기는 잊을 수가 없어요. 어제 뭐 그래도 대승 거둬줬죠. 그다음에 뭐 소시도 언더 됐고, 그다음에 PSV도 결국 이겼고, 중국은 진짜 끔찍한 경기. 우리 고시 심판이 봤는데 뭐 도대체 반칙을 존나게 하는데 옐로우 카드가 한 장밖에 안 나왔죠. 그 제대로 이제 스쿼드로 이제 명치 차버렸던가 그거랑 뭐 해갖고 끔찍한 경기. 그다음 모로코도 결국에 아프리카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믿을만한 팀이지 않나, 이겨줬고. 좀 아쉬운 거는 결국에는 뭐 마지막에 소시 PK 준 것도 좀 역겹긴 했는데, 이거 갑자기 실축하길래 오 했는데 갑자기 이게 세컨볼이 골대팅 맞고 뒤에서 태도하는 인간이 쳐놓고 애들이 집중이 없죠. 지들이 지고 있으니까 악착같이 못하고 그걸 또 처먹히는 게 레전드긴 하네. PSV랑 뭐 지러는 대마인승을 해서 어쩔 수 없고,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형캐가 결국 옥금의 연승에 또 재물이 돼버렸네요. 우리는 뭐 잘 이겨줬고, 그 다음에 소노도 뭐 이겨줬고, 그 다음에 GS는 뭐 풀세트까지, 풀세트를 한다, 빡빡한 이제 세트를 가면서 뭐 핵오버 떴고. 그래서 어제는 이제 뭐 축구는 별점 들었던 거 다 맞았고, 그 다음에 국내는 뭐 보라색 색깔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뒤에 게 들어와서 다행이다. 그래서 이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.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. 발렌시아도 3대1로 지더라고요. 레전드긴 하네요. 근데 그 경기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으니까. 꼬마는 이제 데파이 미정, 그 다음에 르마 결장, 레알은 내가 레알을 결장자를 체크를 안 했네. 잠깐만요. 레알. 근데 뭐 크게 결장 있는 애가 없지 않나? 바스케스 알라바 뭐 그 정도죠. 뭐 바스케스 알라바. 저 경기 일단은 이 경기 슈퍼컵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죠. 슈퍼컵에서 결국에는 이제 중립이긴 했죠. 그때 당시 레알이 우세한 경기를 펼쳤죠.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3대3으로 비겼죠. 근데 연장 끝에 이제 레알이 뭐 잡아갖고, 경기 내용 자체는 레알이 주도를 했죠. 그리고 오늘 경기는 이제 중립이 아니고 뭐 꼬마의 홈의 경기로 오는 거죠. 뭐 좀 생각해보자면은 꼬마가 그 경기 이제 광탈을 해버리면서 마드리드 더비에서 광탈을 해버리면서 좀 많이 쉬었죠. 반대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쁨은 있죠. 바세 상대로 뭐첫 패고 오고 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기분은 좋은 상태.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좀 타이트한 상황이죠. 연달아 뭐 주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. 근데 또 지난 경기를 생각하면은 또 레알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긴 한데, 그래도 오늘 홈 경기이기도 하고, 아직까지 뭐 꼬마가 홈에서는 지금 뭐 리그 기준, 그다음에 뭐 챔스 기준 뭐 이런 거 이제 컵 경기 뭐 다 포함했을 때 아직까지 무패를 달리고 있죠. 그런 부분도 무시 못할 거라 생각하고, 결국에는 혈전 끝에 이제 계속적으로 레알이 잡았던 체력적인 소모도 있을 거기도 하고, 결국에는 경기력은 좀 딸리긴 했지만 어떻게 저렇게 맞춰갔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쉽지 않은 경기긴 하지만은 뭐 꼬마 그래도 프렌 찍을 수 있으니까 꼬마 프렌을 찍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사이드를 보시는 게 낫죠. 뭐 저번 이제 슈퍼컵 때도 말했지만은 꼬마가 뭐 확실히 득점, 요새 이제 빌바오 뭐 꼬마 이런 애들 옛날같이 뭐 한 점 차 승부 막 비비적 두 골 한 골 이렇게 끝나지 않고 득점력이 좀 올라온 상황이죠. 물 올랐잖아요. 지금 뭐 꼬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리즈만이 뭐 괜찮게 다 해주고 있고, 모라토도 간간히 바꿔주고, 그리고 전체적인 공격수에 돌아가면서 잘 넣어주고 있죠. 레알도 뭐 비니시우스 뭐 다시 이제 돌아오고 나서 또 활개를 뭐 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. 그래서 연기는 오버 보셔도 될 듯. 배구 끝났죠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, 나폴리 대 피오렌티나. 6경기 슈퍼컵이죠. 이 인간들도 저기 사우디인가 뭐 가갖고 따라하네요. 아무튼 그렇고, 나폴리 메렛키퍼 미정, 그 다음 올리베이라 미정, 나탄, 그 다음에 안기사, 오시멘 결장에 서브 미드인 카스요테 뭐 미정. 피오는 뭐 기존의 쿠아메 국대 차출에
곤잘레스 기존 그 도움 있죠. 일단 나폴리가 뭐 좀 더 타격이 있는 건 뭐 사실 뭐 딱히 더 말할 거 없고 얘네도 딱히 말할 거 없고 근데 이제 경기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은 일단 나폴리가 지난 경기 제가 그래도 살레르니 상대로는 홈에서 이길만 하다, 이거 아니면은 뭐 이길 일이 없다, 이거 못 잡고 가면 큰일 날 것 같다. 근데 우당탕 골로 이제 막판에 그 나폴리 이제 한 몇 초 남았노? 한 1분도 안 남았죠. 몇 초 남았는데 우당탕 골 들어갔고 겨우 기사회생. 근데 그 전까지 뭐 물론 주도를 하긴 했죠, 약팀인 살레르니 상대로. 근데 경기력은 여전히 미궁이다. 내가 봤을 때는 빨리 나폴리 감독 다시 한 번 더 잘라야 될 것 같아. 애들이 경기력 개쓰레기입니다.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가져갈 수가 없다. 거기다 홈도 아니고 뭐 물론 이제 지금 홈에서의 경기도 별로 안 좋긴 해요. 그리고 피오가 그래도 뭐 경기적인 부분 내용은 나폴리보다 낫긴 해요. 근데 약간 뭐 좀 불안한 점은 결국에 그거죠. 피오렌티라는 팀 자체가 뭐 확실히 곤잘레스가 빠지고 나서부터 득점력이 좀 많이 좀 후달리는 그런 지금 성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. 그래도 수비력은 좀 탄탄하다. 그래서 골이 이제 나폴리 상대로 좀 안 들어간다 라면 이제 좀 얘네도 답답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근데 그래도 이번 시즌 초반이었죠. 그때랑 뭐 지금이 나폴리가 또 다르기도 한데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잘 잡았던 부분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, 물론 이거는 같은 중립이긴 하죠. 중립이긴 하지만은 그런 홈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걱정이 없기도 하고, 거기다가 이제 피오가 역배라면은 그래도 지금의 나폴리 경기력은 솔직히 좀 찍을 수가 없어요. 찍을 수가 없다. 이 경기는 피오풀 볼게요. 근데 약간 그런 감도 있긴 하죠. 이 뭐랄까 그 코파델리 생각하면은 엽기의 헤타페,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뭐 그렇게 발렌시아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발렌시아 얘네도 나폴리도 뭐 족같이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컵 경기 와가지고 슈퍼컵 오니까 날아다닌다, 뭐 그런 부분도 하시긴 한데 그래도 지금 나폴리 못 찍어요. 피오풀 볼게요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언더 봐야죠. 뭐 지금 나폴리가 문제인 부분은 뭐 공격 쪽에 문제가 가장 크죠. 스팔레티 감독 있을 때보다도 뭐 득점력에 대해서는 전혀 뭐 기대치가 없는 상황. 그렇다고 해서 뭐 수비력이 좋냐? 그것도 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피오가 골을 지금 그렇게 막 잘 넣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진 않으니까 언더를 뭐 보셔도 될 듯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, 뭐야, 영호님은 갑자기 왜 웃노? 왜 갑자기 ZZ 키키 웃노? 시리아 대 호주. 이 경기 시리아가 우즈벡과의 경기에서 비겼죠. 이변이라고 하면 이변이라고 좀 할 수는 있긴 하죠. 솔직히 시리아란 팀 자체가 큰 기대치가 없는 팀이잖아요. 왜냐면은 월드컵 예선 때 일본한테 개 털리는 거 보고 이거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했는데, 나름 그래도 뭐 일본급은 아니지만은 이황 느낌의 이제 1그룹 있고 2그룹 있을 때 그래도 이황 2그룹에서 황 느낌이 나는 우즈벡 상대로 잘 비볐죠. 근데 그 경기 자체는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뭐 시리아도 막 간간히 슈팅을 때리긴 한데 그렇게 위협적인 슈팅은 딱히 없었고, 우즈벡이 진짜 뭐랄까 결정력이 좀 패급이긴 했어요. 약간 시리아의 뭐 수비 자체로 못 들어온 것도 있기도 하고, 그래도 신체 사이즈들이 좀 비슷하니까 좀 헤맸던 부분. 아무튼 그런 부분. 반대로 이제 호주는 인도 상대로 이제 2대0 딱 햄무하고 끝났죠. 근데 경기는 계속 주도적이었어요. 뭐 호주가 왜 맥클라렌은 안 뽑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은, 아무튼 뭐 주도를 경기했는데 결국엔 두 골밖에 못 넣었다. 호주도 약간 결정력이 좀 살짝 좀 아쉬웠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시리아 상대, 솔직히 인도보다도 그래도 급이 있는 친구들이기도 하고, 뭐 제대로 이제 두 줄 수비 세우고 오늘도 뭐 그렇게 라인 내리고 뭐 역습 이런 거 가담 아니면은 뭐 세트피스 상황에만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런 부분, 이게 뚫을 수 있냐 없냐 뭐 요 정도 싸움일 것 같은데, 그래도 호주가 피지컬적인 부분도 시리아보다는 여전히 낫다고 생각하고,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존나 대학 살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거는 호주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. 이게 호주가 2.5 풀도 있긴 한데 어제 그 카타르 경기는 말했잖아, 2.5 풀이 뭐 그래도 좀 그거 찍으면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, 요 경기는 뭐 이것도 근데 2.5 찍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호주 승 쪽 보는 게 낫지 않나. 또 모르잖아요, 호주 그 우즈벡과 다르게
신장 사이즈라든 이런 부분이 좀 더 높기도 하고 호주 승 볼게요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. 언더. 그냥 호주가 뭐 밀 것 같은데 골을 넣냐 못 넣냐 이런 느낌. 다음에 인도 대 우즈벡. 아까 위에서 뭐 경기는 말했죠. 우즈벡이 골결이 패급이긴 해요. 근데 일방적으로 시리아 상대로도 좀 잘 밀어붙였고, 인도 상대로 뭐 호주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. 물론 호주보다는 인도가 조금 이제 간간히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하겠죠. 근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즈벡한테는 득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그냥 무지성 라인 내려놓고만 하면은 우즈벡 애들이 잘 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간간히 좀 점유율 가져가고 하면은 사람도 뭐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자기들도 라인 끌어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나가다 보면은 오히려 아예 내려놓고 라인을 내려놓고 수비하는 것보다는 공간들이 좀 더 많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. 그리고 나름 또 이 그룹 내에서 1왕이라고 생각하는 우즈벡이 인도한테도 못 이긴다. 다음 경기 호주거든요. 물론 이게 팀 내 아니 조에 1, 2 나가고 그다음 3위에서 상위 셋, 네 팀인가 올라가거든요. 그래도 뭐 희망은 있긴 한데 이런 건 또 못 잡으면 솔직히 좀 빡세죠. 저 경기는 우즈벡승 마인승 보고 그래도 오버까지만 볼게요.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팔레스타인 대 아랍인데 아랍이 이제 홍콩 상대로 3대1 이겼고 팔레는 이제 이란한테 4대1로 졌죠. 근데 이 경기를 이제 다시 좀 보면서 느낀 게 뭐 이게 하이라이트 같은 건 여러분 이거 유튜브 가면 다 있거든요. 하이라이트만 본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다 되진 않긴 한데 뭐 간간히 이제 뭐 다른 거 시청할 때 가끔씩 봤을 때 팔레스타인 이란 뭐 생각보다 이란 상대로 팔레스타인이 공격도 좀 하긴 했어요. 근데 여전히 뭐 제대로 된 슛을 때리기에는 수비들이 좀 빡빡해갖고 못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슛 이런 게 많았고, 그리고 4대1로 이겼을 때 이란이 뭐 결정적인 찬스도 많이 만들고 수비도 벗겨내는 그런 부분도 좋았죠. 근데 이란이란 팀은 워낙 뭐 아시아나에서는 위에 있는 팀이기도 하고, 그리고 골 결정력이 좋았어요. 진짜 한 방 한 방 찼을 때마다 깔끔하게 뭐 모서리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좋았고, 반대로 이제 아랍과 홍콩, 우리 벤토가 끈 아랍인데 아랍이 홍콩 상대로 스코어 상으로 봤을 땐 3대1 그냥 뭐 부근하게 이긴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경기 내용을 딱 봤을 때 아랍도 홍콩한테 살짝 위협적인 요소도 있었고, 그리고 이 세 골 중에 두 골이 PK죠. 막판에 PK랑 그 초반에 PK. 그거 아니었으면 온전히 필드골 한 골밖에 없었고, 그리고 친선전 경기 물론 베스트를 다 안 꺼내고 좀 교체해주고 했다고는 하지만은 친선전의 성적도 이긴 것도 있긴 한데 오만한테 지고도 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그렇게 신뢰는 크게 가진 않아요. 크게 가진 않고, 그리고 골 결정력이 확실히 이란 애들보다는 딸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처럼 뭐 엄청난 대량 득점을 한다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. 확실히 경기를 봤을 때 물론 팔레스타인이 또 이란보다는 좀 상대하기 싫으니까 아마 깝치다가 처먹힐 수도 있긴 한데, 오히려 벤투는 뭐 공격적인 축구보다는 아시잖아, 우리 걸 봤을 때 약간 빌드업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은 뭐 슬슬 녹아내릴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그래도 팔레스타인보다는 아랍이 정교함 자체, 수비적인 부분 이런 건 낫긴 해요. 근데 골 결이 좀 이란보다 딸린다는 게 느껴져서 그래도 아랍이 이길 거라 느낌은 들어요.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이 경기 언더 찍는 게 낫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적도기니 대 기니비사. 아랍 윙어 부상당했다고 배당이 오른다고요. 이미 뭐 올라가지 않았어요. 그 걔 말하는 거 아니에요. 걔가 근데 윙어였나? 맙구투였나? 맙구투인가 뭔가 걔가 좀 뭐 잘한다는데 지난 경기 안 나왔죠. 걔가 윙어야? 스트라이커야? 그것까지는 나도 모르겠다. 아랍 애들을 잘 몰라서. 그 다음에 적도기인데 기니비사인데 여기는 뭐 특출나게 이름이 거출한 애들이 딱히 없어요. 그냥 뭐 피지컬 믿고 가는 애들인데 뭐 그냥 짱깨식으로 대입했을 때는 뭐 적도기니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질이랑 경기했죠. 비겼다는 거. 뭐 나름 이런값 클래스 있는 애들. 근데 기니비사는 이제 그 코트디한테 이제 졌죠. 이 경기 자체가 이제 아프리카가 코트디부라에서 하잖아요. 혼발한테 좀 밀렸고.
뭐 그런 부분이 있다. 그럼 또 짱깨식으로 계산하면 나이지리아한테 비겼네. 씨 그러면 적도기니가 이기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도찐 개찐이라 생각해요. 그리고 얘네가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2년 전인가 친선전 했을 때 물론 베스트 라인업은 아니긴 했지만은 그때도 뭐 기니비사가 이겼던 뭐 데이터적인 측면도 있기도 하고 거기다 기니비사가 뭐 프렌이면 그래도 기니비사 프렌 찍는 게 낫지 않나 라는 느낌. 승패는 그리고 언더를 보는 게 맞겠죠. 이 두 팀의 뭐 득점력 기대치는 뭐 솔직히 없잖아요. 뭐 누가 뭐 거출난 스트라이커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수비를 못한다. 그러면 뭐 직장 경기에서 개 쳐맞으면서 졌어야죠. 언더 보겠습니다. 아프리카인가요? 아프리카죠 얘네들은. 유럽이 아니죠. 네, 코트디 대 나이지리아. 그래도 여기가 이제 이름값 있는 애들 뭐 멤버적으로 괜찮은 친구들이죠. 일단 코트디는 뭐 아딩그라라든지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할러, 구 아약스, 현 이제 돌문 요 인간들은 미정일 것 같아요. 아딩그라 브라이턴이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얘는 말 안 했나? 코트디 경기를 안 했나? 여기 뭐 오리에 그다음에 코스누, 볼리, 신고, 그다음 은디카 그 다음에 뭐 캐시에 태물까지는 아닌데 이제 사우디 갔죠. 캐시에 상가레 그다음에 보가 포파나 뭐 밤바 그리고 뭐 터키에 좀 뛰는 애들 그다음에 좀 태물이 돼버린 니콜라스 페페 그다음에 뭐 쿠아메 뭐 할러 이런 애들 여기 빠졌으니까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뭐 이워비 오시멘 또 노인노 루쿠먼 추쿠에제 시몬 뭐 오니에카 뭐 아이나 에콩 베시 그다음에 뭐야 걔넨 돌아오나 이에나초랑 사디크는 뭐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. 아이스 꿀님 별풍선 100개 걔는 감사합니다. 돌아갔죠. 그래 돌아갔고 이에나초는 뭐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. 아무튼 뭐 그렇다. 요런 애들이죠. 근데 물론 이제 공격수 네임밸류 공격수 네임밸류 값만 봤을 때는 확실히 뭐지 이 나이지리아가 낫죠. 나이지리아가 나은데 문제는 나머지 미들과 뭐 수비 라인에서는 그래도 코트디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약간 이제 좀 한물 간 친구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수비 라인은 요새 뭐 무리뉴가 떠나긴 했지만은 로마의 센터백 잘 세우고 있고 볼리라든지 그다음에 레버에서 활약하는 코스노라든지 이쪽들이 나은 뭔가 밸런스 자체는 코트디가 낫다. 대신에 앞선의 파괴력은 뭔가 떨어져 보인다. 반대로 나이지라는 공격수는 괜찮은데 수비랑 미드 라인들이 좀 처참해 보인다.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밸런스가 좀 맞는 팀이 맞지 않나. 거기다 이제 요 경기는 이제 코트디 홈에서 하잖아요.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 자체가 코트디에서 하니까 그런 빨도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코트디를 찍기에는 뭐 아프리카 경기는 뭐 희한하게 레전드의 이제 뭐 경기력들이 나오니까 또 승패로 가기에는 또 애매하고. 저 경기는 그냥 코트디가 만약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하겠어요. 무앤무 정도 찍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여전히 언더 보겠습니다. 이런 애들 뭐 이름값 있다고 해도 골을 많이 넣을 수 없어요. 기본적인 뭐 피지컬들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기량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팀 조직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 이제 뭐 이름값만 좋지 결정력들은 다 떨어지는 시점. 저 경기는 언더 볼게요.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집트 대 가나. 뭐 이집트 안 적을게요. 뭐 끼케야 뭐 공격수 여기 또 그냥 이름값만 있잖아요. 뭐 살라, 트레제게, 모하메드, 마르무시 뭐 이런 애들. 가나도 뭐 아이유 친구들, 그다음에 세멘요. 지난 경기 그 빌바오의 골잡이 윌리엄스가 선발로 나올 줄 알았는데 교체로 나왔죠. 뭐 그런 친구들 그리고 수비수 아마티, 지쿠, 세이두. 뭐 이름값은 확실히 가나가 더 낫긴 해요. 근데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가나가 뭐 더 좋다고 볼 수 없죠. 왜냐면 지난 경기 카보베르데한테도 졌다는 거. 경기력은 뭐 팽팽하긴 했어요. 그만큼 뭐 이름값만 보고 갈 수 없다. 그리고 물론 이집트도 경기력은 압도했지만 모잠비크인가 걔네들한테 이제 두 골 처먹혔죠. 두 골 처먹히고 막판에 이제 살라가 PK 받아가지고 차갖고 뭐 해갖고 뭐 어찌저찌 해갖고 들어갔던 그런 부분. 근데 그래도 뭐랄까 가나는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진다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수비가 불안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죠. 근데
이집트가 뭐 가나를 휘저으면서 뭐 수비를 다 휘저으면서 골 넣을 그럴 건덕지까지는 아니라고 봐요. 이집트도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 때 경기 이때 말고 예전에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름값이 있다, 뭐 선수들 층이 있다, 그런 애들 상대로는 주도하는 경기들은 잘 없어요. 그리고 이집트가 탄탄한 수비력으로 뭐 성과를 좀 이뤄냈던 그런 부분. 최근에 뭐 모잠비크한테 두 골을 먹히긴 했지만은 오히려 이제 이집트가 이게 아까 위에서도 잠깐 말했지만은 자기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. 그러니까 수비 쪽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보다 어차피 공격을 해야 되니까 공격 좀 뭐 세다 보니까 한 방에 이제 날라오는 크로스 이런 거에 헤더 쳐맞고 그 맨투맨 이제 마킹에서 그 선수들을 놓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원 싸움도 팽팽할 것 같기도 하고 원래대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 경기는 뭐 그래도 언더가 낫다고 봐요, 승패보다는. 근데 그래도 승패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가나는 선수가 뭐 젊은 친구들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옛날 구시대 유물들이 좀 많이 잡혀 있고, 이집트 같은 경우에 이제 초신성들 좀 젊은 친구들이 이제 유럽사에서 이제 먹고 오는 그런 부분, 그런 기대치도 이집트가 낫지 않나. 저 경기는 이집트 승에 언더 먹기요, 대충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